자,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네,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회원분들이 과연 어떠한 영상을 좀 많이 기다렸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역시 우리의 애증코인, 리플만한 게 없죠. 그래서 리플에 대한 현 상황, 그리고 리플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리플, 정말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애증하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전부터 리플에 대한 호재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리플이 어디 은행과 연동을 했다, 그리고 리플 블록체인, 리플넷의 회원사가 늘어났다,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계속 제자리, 그리고 제자리만 갔으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하향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리플이 앞으로도 좀 승산이 있을까? 정말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데, 혹은 리플을 앞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020년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플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리플의 제2의 전성기, 물론 이전만큼의 2,000원, 3,000원까지는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정 달러, 1달러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흔히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무엇일까? 바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을 배제한, 리플을 포함시킨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을 배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각 은행권들과 연동을 해왔죠.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리플이, 그 블록체인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스와이프라든지 은행 시스템에 비해서 송금 서비스라든지 송금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서 월등히 저렴하고 빠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권들과 리플의 블록체인을 연동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접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점차 리플 코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리플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과연 리플의 코인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리플넷과 연동되어 있는 은행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바로 리플 코인의 접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020년도에 리플의 키워드, 리플 코인의 접목이 지금 현재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호재성의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리플이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송금 루트를 확대하겠다. 실제로 리플은 지금 각국의 개발도상국까지도 리플넷에 지금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송금 루트, 리플을 활용하는 송금에 대한 이런 길을 많이 확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가장 더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SBI 홀딩스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죠. 어떤 발표를 했냐? 바로 리플 기반의 플랫폼을 기존의 은행 ATM기와 통합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리플 기반의 지불 플랫폼 뭐 있죠? 바로 머니탭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은행의 ATM기와 접목을 시키겠다, 통합을 시키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ATM기가 있지만 뭐 농협 ATM기, 그리고 국민은행 ATM기, 여러 ATM기가 있죠. 그 ATM기를 결국에는 하나의 리플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킨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리플을 이용한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ATM기 자체에서 리플을 매수할 수 있는 기능들은 만들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일본 SBI 홀딩스의 CEO죠, 요시타카 키타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리플을 이용한 송금을 예정하고 있다, 송금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리플을 이용한 송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 그렇게 리플넷이 은행권과 접목을 시켰던 이유가 이제야 점차점차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일본의 SBI는 상당히 대형 금융기업인데 이 대형 금융기업이 왜 이렇게 리플 쪽으로 좀 밀어주느냐, 그렇죠? 과연 리플의 이런 이야기가 빵형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형님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진짜가
숫자가 맞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두는 좀 회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리플 SBI 홀딩스의 CEO 요시타카 키타오죠. 이 요시타카 키타오는요, SBI CEO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리플 이사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 쪽으로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자, 세 번째, 작년까지 리플렛의 회원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쵸? 많이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는 리플 코인을 접목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어떤 것들이 나왔냐? 바로 리플렛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인 광고를 올렸고요. 이 구인 공고에서는 어떠한 공고가 올라갔냐면 대출 플랫폼의 관리자를 구한다. 그렇죠. 지금 리플렛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건데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관리자를 구한다라는 지금 구인 광고가 실제로 올라왔고 과연 이 대출을 리플로 줄 것인지 현금으로 줄 것인지 리플로 주기만 한다면 당연히 대박인데 일단은 현금 쪽으로 좀 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아직까지 리플 코인을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리플렛의 고객들의 좀 호감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예정된 구인 광고를 보면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설계 담당 엔지니어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설계 담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플 코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 개발도 앞두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리플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전의 하락, 엄청난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할 때 역시 리플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62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두 번째 자리 바로 62동 평균선에 지지하고 있는 모습, 돌파 이후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추가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고 이전 아래에 매물대 라인 위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리플의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봐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기다려주시면 하루에 1개, 하루에 2개 막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많이 올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